유럽 여행할 때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국도를 이제 드라이빙을 하는 거였는데요. 아마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스웨덴에서 덴마크 넘어오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고속도로로 들어갔었어요. 이제 유럽은 이게 고속도로가 어떤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 유료인 경우도 있고 고속도로는 들어가면 진짜 도로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여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굳이 내가 고속도로를 탈 게 뭔가 그래서 국도를 이용하는 거를 선호하게 됐어요. 그런데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경치가 좋은 곳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뭐 때로는 국도라는 게 이제 도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이제 길이 꼬불꼬불해서 운전하는 게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진짜 도로만 보고 직진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 여행하는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이 도로의 풍경들도 너무 아기자기하고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지나치는 마을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베를린이라든가 프라하 같은 큰 도시 말고 이제 한 10가구, 20가구 정도 모여있는 것 같은 작은 마을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제가 느끼는 이미지에서 굉장히 유럽스럽고 아기자기한 이쁜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풍경은 제가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녹차밭을 가든 뭐 어디 농장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유럽의 어느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풍경이 유럽의 어디쯤 왔을까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어김없이 또 오늘도 달려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오토바이 여행자로서 굉장히 경로 선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또 빼놓는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혹은 부다페스트를 들려서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곳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 만나게 되죠.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다시 나폴리, 로마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여행의 여건상,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남은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리스까지 내려가지는 못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죠.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라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입니다. 저 여행할 당시에 또 TV에 많은 여행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크로아티아도 꽤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이었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크로아티아의 이제 남쪽 좀 더 내려가서 바다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여행지로 유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그레브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곳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곳이 그냥 비엔나에서 다음 목적지로 넘어가는 어떤 경유지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무렵에 도착을 해서 구시가지를 둘러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한 점심쯤에 다시 출발하는 그 정도의 간단한 일정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기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이 되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그레브 딱 들어가서 숙소로 이동하던 중에 만나게 된 어떤 가게입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그 쉥겐 조약이라고 하나요? 이제 UN, 저희가 유럽을 여행을 가면은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여권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이제 하나의 EU로 이제 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에스토니아로 넘어갈 때 여권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국경 검문소도 없고요. 그냥 운전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크로아티아로 넘어갈 때는 뭐 굉장히 간단한 어떤 도로 검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권에 도장을 받았어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과 다름없이 광장과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데 자그레브는 물론 여기도 이제 도시니까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뭐 큰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도시적인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숙소를 잡고 가볍게 이제 돌아봤던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런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이제 어플들을 좀 이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좋다. 그런데 너무 이 분위기가 좋고 이쁘더라고요.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방금 국도를 타고 넘어오면서 봤던 그런 마을의 약간 조금 큰 버전 같은 느낌이랄까. 앞에서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 유명한 랜드마크들, 교회나
시청 건물 같은 것들을 좀 구경하려다가 이 바로 옆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상점들도 있고 해서 여기 구경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둘러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유럽에서 느꼈던 건데 에스토니아쯤에서 또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서울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밤이 돼도 이렇게 어두워지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조명들이 굉장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과는 다르게 그 백색 조명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돼도 물론 이제 간판에 네온 사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겠지만 하얀색 빛이 많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어두워졌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프라하에서도 그랬고 자그레브에 와서도 제가 느끼는 게 소위 말하는 화장실 색깔 조명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거리가 채워져 있어서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가 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쨌든 밤이 됐다라고 하는 무드에 맞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밤중에 산책을 좀 했어요. 아까 그런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서까지 사진 찍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결국.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이 일정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짧았고 사실은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그 다음날 점심에 이제 호스텔을 나서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있을까. 그렇게 뭔가 저를 이 자그레브를 떠나기에 좀 아쉽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 상점가가 있었던 곳인데요. 식당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식당의 2층에 이게 말하자면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거리 공연인데 이렇게 창문에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걸터 앉으셔갖고 옆에 스피커가 나와 있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는 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도 이제 막 하얀색 쨍한 조명이 아니라 화장실 조명에다가 이렇게 분위기 은은한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고 하시니까 또 감성에 충만해져 갖고 자리에서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그 버스킹하는 앞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피자를 하나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이탈리아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피자는 이탈리아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감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제가 혼자서 이날 먹었기 때문에 다 먹지 못하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남은 2조각은 호스텔에 싸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그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아델의 Don't You Remember라는 노래를 부르신 게 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명과 그리고 이 거리의 분위기, 음식, 그리고 이 노래 소리, 그래서 자그레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게 뭔가 특별한 것들을 보거나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는 혼자서 어드벤처 여행이었지만 조금 나름의 휴양을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힐링을 했던 그런 장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피자 먹다 보니까 이날 굉장히 늦게까지 이제 밖에 있게 됐어요. 거의 11시, 12시. 제가 호스텔 들어갈 때 이제 조금 민폐를 끼쳤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잠깐 화제를 돌려서요. 이 사진은 웬 또 생뚱맞은 거냐면 제가 여행 갈 때 꼈던 장갑이에요. 굉장히 튼튼하고도 좋거든요. 근데 이 장갑을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죠. 많이 이제 이 장갑도 마찬가지 이제 비에 젖기도 하고 많이 낡았고 이제 손바닥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체코 에피소드에서 제가 신발 산 것만 얘기했지만 가죽 신발 사러 들어가는 김에 가죽 장갑도 하나 샀거든요. 아까 피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행이 3개월째에 접어드니까 가지고 갔었던 물건들 중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자, 러시아에서도 이제 시베리아 다 횡단하고 나서 빼제르에서 한번 집으로 왕창 안 쓰는 물건들 택배로 보내기도 했었고, 신발도 버리게 되고 이제 장갑도 버리게 되고, 그런 어떤 이제 체인지하게 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기념해서 한 방 찍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을 함께한 장갑 뭐 해갖고 제가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간소화된 여행을 다녀야 하니까 오토바이 하나 가지고 웬만하면 좀 짐은 계속 줄이는 게 좋았고요. 뭐 많은 물건들을 제가 이제 빼면서 버리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참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주목했으면 하는 사진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뭐였냐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대장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직접 만드시는 곳이었는데 앞에 그 사진 다시 보시면 혹시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체즈베라고 해서요. 터키식 커피를 만들어 먹는 기구예요. 제가 체코에 있을 때 이제 호스텔에서 쉬면서 그 모카포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커피를 이제 막 만들어 먹었잖아요. 제가 여행 올 때는 처음에 커피를 어떻게 갖고 왔냐면 카누를 100개짜리를 사가지고 근데 그걸 또 부피를 줄이겠다고 다 까가지고요. 그걸 한 봉지에 이렇게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커피를 타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산화돼가지고 맛도 너무 쓰고 그냥 이제 커피 맛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나중에 절반 정도는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커피 엄청 좋아하고 커피 중독이나 다름없는데 프라하에서 그 모카포트 이용했던 게 너무 커피가 맛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 나 커피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리아에서 만약에 헝가리로 넘어가거나 했다면 진짜 터키 본고장 가서 뭔가 이거를 하나 살려고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니 이게 웬걸 자그레브 도착하니까 딱 진열 때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바로 들어갔어요. 저거 사고 싶다.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은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곤란해하니까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를 예정이 아닌데 어떡하냐 했더니 이분이 그 만들고 있었어요. 한참 막 이렇게 망치로 두들기면서. 근데 네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한 두어 시간 있으면 완성이 되니까 그때 사러 오라는 거예요. 그 저녁 딱 전에 가가지고 완성된 이 채즙에 터키식 커피 내리는 이 커피 도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감사하게도 커피를 좀 줬어요. 한 200g 정도. 그래서 아예 이제 제가 이제 자그레브 나와서 이거는 그 다음날 캠핑하면서 부탄에다가 이렇게 물 올려가지고 커피 끓여 마시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너무 감동이고 운치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캠핑하면서 또 이렇게 커피 끓여 마시는 어떤 그런 감동. 크로아티아는 약간 감성해졌는 그런 여행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밖에 되지 않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또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얼마 본 건 없지만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여행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그레브를 잠깐 들르고 바로 그 다음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목적지도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화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